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란죄 성립 여부였는데 이게 가장 핵심은 군 투입 여부였습니다.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게 사건의 핵심이었고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국회 봉쇄와 선관위 점거 시도는 그 자체로 폭동 행위였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됐어요. 네.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자 가장 맨 처음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이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달에 판단했던 부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법조인이시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 3심이 남아 있어서 우리 법치주의의 원칙상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호하게? 네.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은 이번 판결에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으니까 직권남용과 내란 관련된 수사가 겹치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 사법부를 엄청나게 압박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제가 불편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권의 존부만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재판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사권은 공수처에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제일 핵심은 그거예요. 권력 분립을 조금 더 엄격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판결은 우리 국민의힘에도 해당하지만 민주당에도 분명히 해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비상계엄 해제권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침탈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해서 안 된다. 그거 굉장히 엄격하게 받고 군인이나 경찰이 출동한 것 자체가 실질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아무리 권한이 있더라도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고 권한을 가급적이면 축소 해석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라는 이제 헌법 정신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어제 제가 좀 충격받은 거는 정청래 대표가 선고 전에 내가 만약에 지기현 재판부가 이상한 판단을 하면 국민이 사법부로 진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말이야말로 거의 내란 선동에 가까운 얘기예요. 사법 테러를 약간 조장하는 표현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민주당도 지금 그동안에 있어 오면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다 너무 거대해지다 보니까 이제 사법부를 마치 민주당 산하기관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판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판결 내용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판단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표현이 전혀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무조건 사형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해라? 그러면 재판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폭주는 폭주돼도 민주당 스스로도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특히 재판을 직접 하려고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자기들이 직접 취소해버리려고 하고 또 대법관 늘리고 사심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사법부를 흐트러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성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지기현 재판부가 강조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내란죄 판단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쓰였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도 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서 양형 사유에서 물리력의 행사가 자제됐고 대부분이 계획이 좀 실패됐다. 그리고 좀 조악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좀
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프레임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한 주장도 민주당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특히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라든지 네. 취임과 동시에 계엄을 준비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당시에 민주당이 특검이나 탄핵을 반복하면서 본인들도 저 입법권을 폭주했던 점에 대해서 눈을 가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민주당 부분에 대해서도 뭐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것들은 이 재판부가 명확히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실관계보다 더 부풀려서 언제까지 이걸 계속할 겁니까? 저는 좀 대한민국 위해서도 일단락 짓고 사법은 사법의 영역에서 또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민생을 보고 와야 되지 무조건 비상계엄 얘기만 하면서 본인들은 더 폭주하고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기에 집중한다 그러면 그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헌법 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84조에 수사는 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도 하고 있어서 오늘도 장동욱 대표가 그 얘기를 언급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민주당발 지금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네. 민주당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법원 그들은 법원 개혁법이라고 하지만 사법 개혁법이라고 하지만 누가 그걸 개혁이라고 하겠습니까? 조홍천 의원들은 사법 개혁법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저도 뭐 그런 의견에 동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세 가지 법안을 24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네. 그중에 재판소원 제도가 있고요. 대법관 증언이 있고요. 그리고 법 왜곡죄가 있습니다. 특히 그 재판소원 제도 이 문제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면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기관이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헌재 소장은 과거에는 대법원에 있을 때에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은 재판소원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치 개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어느 국민이 먼저 이 부분을 요구했습니까? 재판소원이라는 게 저도 헌법 교과서에 다른 나라의 제도를 소개할 때 한두 줄 나오는 얘기예요. 한두 줄. 네. 어느 국민이 지금 독일에서? 갑자기 갑자기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시민단체 요구가 있었습니까? 딱 하나예요. 이재명 유죄나니까 재판소원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딸랑딸랑 하려고 그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때 법안을 발의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죠. 네, 이게 지금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인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법안이 됐을 때 피해가 너무 크다는 데 있는 겁니다. 사실상 사심제처럼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권력이 있거나 또 부자거나 재벌이거나 하여튼간 힘 있는 사람들만 유리한 제도예요.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어떻게 변론 활동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은 변론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뭔가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떼인 전세금을 받아야 된다든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수단이 열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거 가만 보십시오.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은 1심만 무죄 나면 당소 포기를 해버려요. 네. 엄청난 반칙이거든요. 1심이 단심제처럼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국민한테 신중하라고 하면서 권력자는 단심제처럼 무죄만 받으면 무조건 항소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러면 민주당 관련된 인사는 4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유죄를 받아야 겨우 유죄가 되는 겁니다. 시간은 엄청 걸리겠죠. 네, 1심, 2심 한 번이라도 무죄 나면 다 항소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3심까지 다 유죄가 나도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 또 뒤에서 작업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이거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헌재 사무차장한테 헌재를 대표해서 나온 분입니다. 물어봤어요.
이거 하면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소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을 못 해요. 답을 못 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못 하겠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연히 지금 법제 체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제1호 수혜자가 될 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다 사실상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을 거치고 나면 재판소원 아니면 뭔가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안이라는 느낌이 헌재 사무차장도 들다 보니까 그 간단한 질문에 우물쭈물하면서 답변을 못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한 4-5차례 물어봤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이나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게 그 제도의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기준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떤 용례가 있는지를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래야지 국민들도 이용할 거 아닙니까? 네. 내 사건이 이게 저렇게 재판소원 쓰이는구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알아야 써먹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뻔히 되거든요. 자기들이 조문을 엄청나게 넓게 설정해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이재명 대통령 혜택 받을 거 안 받을 거 했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게 이 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대법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헌재는 헌법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헌재의 판결 결과는 정치적 작용이 그렇죠. 있습니다. 정치적 결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 결단 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 관습 수도여서 관습법상 수도여서 네. 서울은 함부로 저 세종시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일부 행정기능만 가는 건 괜찮지만 본질적으로 다 옮겨가는 건 안 돼.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죠. 네. 그게 뭐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법률 규정에 있습니까? 관습헌법이라. 네. 그러니까 그게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늘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대로 범죄자를 처벌하고 죄 지은 사람을 엄벌하고 우리 국민한테 피해 준 사람을 단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입김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실정법 내에서요. 네. 그러면 권력 있는 쪽은 처벌 안 받고 권력 없는 쪽은 더 세게 처벌받고 이 현상이거든요. 네. 네, 그게 다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내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자, 어제 그 송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만 장동혁 당대표의 그 입장은 오늘 나왔어요. 10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본인의 입장만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은 없이 마쳤습니다. 자, 주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간단하게만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고 1심 판결은 충분한 근거와 설명이 없다. 판결문 곳곳에서 논리적 허점이 발견되었고 무죄 추정 원칙은 누구에나 예외가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정치적 헌법적 심판은 받았고 국힘도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이재명은 12개 혐의 5개 재판 멈춰 세웠고 법원은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해야 된다. 쭉 내려가서 민주당은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하고 있는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지는 게 보수다.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국힘이 요구하는 것은 유능합니다. 당원이 국힘에게 요구하는 것도 당당함.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의 입장을 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 단호히 절연할 대상은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다. 다른 주장하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과와 절연 주장은 반복했다.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 입장을 내왔다. 사과와 절연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인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고 단호히 절연할 대상은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나 언론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지와는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어제
입장을 봤습니다. 근데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장을 보면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어떤 세력과도 단절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네네네. 원론적인 입장 같지만은 저희가 헌법 가치에 대해서 또 헌법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수호하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민주당을 비판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사실은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국민에 대한 겸허함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국민 앞에 더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어제 그 판결 내용은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 존중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고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도 여러 차례 모든 의원 당원들 다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법 영역에서 물론 공정한 재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어쨌든 군이 동원됐고 국회의 여러 가지 권한이 침범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본인 개인의 어떤 정치 소신과 좀 어긋나더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조금 더 겸허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다 맞는 얘기죠. 이재명 재판받아. 다 맞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니네 왜 폭주해? 근데 이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우리 이 우려를, 국민의 우려를 저는 성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분열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안고 가고 좀 더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 그 세력이나 계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이 저희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고민되는 것이 저도 민주당과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워왔던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메시지를 내고 민주당을 비판할 때도 우리는 좀 더 민주당과 많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제 판결의 의미를 정말 성찰하고 겸허하고 국민에게 더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일보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이게 전륜이 아닌 윤 지키기 이렇게 제목을 다 뽑고 나섰거든요. 이렇게 뽑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예상했던 뭐 전륜에 대한 메시지 뭐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 윤 대통령은 이미 탈당도 했고 실질적으로 뭐 당의 시스템에 관여할 수도 없고 당이 또 뭔가 의사결정 체계에 윤 대통령이 관여할 여지가 조금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민주당이 억울하게 프레임을 씌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저희는 좀 더 겸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보가 그렇게 뽑힌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국민들께서 들으셨을 때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반성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가겠구나 하는 확신과 신뢰를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 내용도 너무 오늘 메시지 내용이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담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해? 라고 되는 것이어서 저는 기존에 사실 제가 당내 이슈에 대해서는 저까지 당내 이슈에 껴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면은 민주당이랑 누가 싸웁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당내 이슈에 목소리 안 내왔는데 지금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데 전 동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메시지를 조금 더 정돈하고
또 겸손하게 가야 된다. 그 점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말씀 제대로 저도 잘 들었고요. 오늘 하여튼 이 이슈가 또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좀 주진우 의원의 말씀도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